이렇게 해서 3일 만에 저만을 위한 커뮤니티 강의 사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커뮤니티나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 필요성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서비스들을 대신 사용할 만한 게 있을까 해서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사용하고자 했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게 스쿨이라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쿨 같은 서비스의 경우에는 한 달에 거의 99달러? 한 10만원 넘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차피 내가 쓸 기능은 이제 이 중에 일부만 있는 건데 이걸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여전히 개발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커서와 GPT를 가지고 이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만들고 싶은 커뮤니티의 구조를 기획을 했는데요. 제가 만들고 싶은 기능은 좀 명확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랜딩 페이지. 그래서 제 강의가 한눈에 보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강의 영상들을 좀 챕터 나눠서 정리하고 뭐 설명을 할 수 있는 영상들을 올리는 곳. 그리고 이제 질문도 올리고 피드백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다 담지 못했던 자료들을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료실.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한 소개를 쓰는 소개 페이지나 또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이벤트를 공유할 수 있는 일정을 관리하는 페이지까지 이렇게 6가지가 제가 만들고 싶은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서비스 플로우도 동시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먼저 유저가 이제 사이트에 찾아와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 강의를 듣고,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자료들도 다운받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직접 질문도 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사이트로 한번 넘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그치만 이제 제가 서비스를 막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레퍼런스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가장 먼저 찾아보면 좋을 거는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었던 스쿨을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스쿨은 강의, 커뮤니티, 멤버십까지 이제 한 번에 되는 구조로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전체적으로 너무 단조롭고 좀 콘텐츠가 많아졌을 때 정리하기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본 건 이제 인프런인데요. 여기 이제 사실 좀 UI UX가 되게 깔끔하고 강의 정리도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다만 좀 개인 창작자가 쓰기에는 좀 너무 거대한 플랫폼이라는 느낌도 들고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기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좀 콜로소였습니다. 완전 전문가 브랜드에 집중된 스타일이었는데요. 페이지 구성도 좀 멋있고 포트폴리오 중심이라 볼 건 좀 많았는데 유저와의 인터랙션이나 커뮤니티성은 좀 없다고 봐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그 사이트들의 장단점은 있지만 내가 진짜 필요한 구조는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 플랫폼들의 장단점을 정리를 했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원하는 서비스의 기획 틀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과정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GPT와 커서를 사용했고요. 전반적인 큰 틀을 혹은 기획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GPT를 사용했고, 코드를 개선하거나 고쳐야 하는 경우에는 커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한 작업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인데요. 특히 이번 서비스의 경우에 뭐 유저 회원가입 정보부터 커뮤니티 게시판에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뭐 강의 영상, 뭐 등등 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먼저 기획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영상을 불러오거나 자료 다운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서버 작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에 있는 링크를 제 홈페이지에서 바로 띄우는 방식과, 그다음에 다운받는 것도 구글 드라이브 링크로 연결을 시켜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가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기획 방향성을 잡은 후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제가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사용하고 있는 수파베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수파베이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직관적이고 쉬울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무료 버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경우에는 이 무료 버전 내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량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그 비용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서비스의 이름을 정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서비스의 전체적인 테마, 백그라운드 배경색들도 다 GPT를 통해서 선정을 하였고요. 이 기준을 통해서 제가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GPT랑 주고받으면서 전체 구조를 기획했던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에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GPT한테는 주로 내가 원하는 흐름이나 기능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그걸 이제 가능한 영역인지 그리고 요약이나 구조화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부터는 직접 코딩을 하는 시간입니다. 커서를 활용해서 실제 코드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꼭 사용하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바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한번 요약하는 작업입니다. 그럼 여기에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추가로 이제 제가 이제 기존에 완료를 했다는 내용이고 지금 DB 전체 스키마를 한번 정리해 줄래 이렇게 요청을 하면 커서가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요약해 달라는 말과 비슷한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제 GPT에서 기획을 했더라도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커서에서 사용하다 보면서 이제 좀 수정을 하거나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 부분을 별도로 저장해 놓지 않으면 기존 기획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생각을 하고 코드를 만들게 되면 제가 생각했던 기능들이 추가되지 않거나 분명히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추가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제 업데이트된 스키마를 제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커서를 개발적인 위주로 당연히 사용하게 되겠지만 기획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커서에서는 GPT뿐만 아니라 다른 AI들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들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랜딩 페이지를 이제 GPT와 함께 만들어냈는데 그 외에 혹시 추가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라든지 지금 이제 커서는 전체적인 코드를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페이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요청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코딩 여정이나 인기 강의 뭐 이런 것만 있는데 구성에 뭔가 좀 더 들어가면 좋을 게 있는지 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커서가 제안하는 거는 뭐 통계나 멘토 소개하는 섹션, 그다음에 뭐 로드맵, 뭐 여러 가지들을 추천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추가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부터는 이렇게 커서랑 이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실제 기능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수정하고 또 답변 받으면 한번 테스트해보고 또 테스트한 장면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업데이트하고 물론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에러도 나고 생각보다 구린 디자인도 많았고요. 하지만 조금씩 하나씩 내가 원하는 기능이 실제로 만들어져 가는 게 정말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제가 만든 서비스의 완성본입니다. 랜딩 페이지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만들고 싶었던 아니 이제 생각보다 사실 제 기준에선 더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고요. 커뮤니티 기능이나 이벤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랜딩 페이지에서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간단한 로그인을 구현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내 닉네임이라든지 내 아이디 뭐를 해놨고 뭐 회원가입 또 회원 탈퇴 비밀번호 찾기 기능들도 완성해놨고요. 특히 이제 제가 제일 구현하고 싶었던 저만의 강의를 이렇게 한눈에 보여줄 수 있고 이 강의의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링크를 가져와서 이렇게 띄워주는 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상이 출력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냥 매번 자료실을 찾지 않아도 제가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연계해서 연동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들도 만들어 놨고요. 또 별도로 그냥 나는 자료실에 있는 파일들, 자료들만 확인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자료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만드시면서 궁금한 것들 또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작성하는 게시판도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또 여기에 뭐 인기 게시판이라든지 카테고리들을 바탕으로도 많이 만들어 놨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서로 저뿐만 아니라 회원이면 누구나 와서 댓글을 주고 또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놨고요. 이 외에도 뭐 지금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벤트들을 넣어 놨는데 뭐 매번 같이 한 달 동안 뭐 해커톤으로 바이브 코딩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해본다든지 것들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소개하는 페이지까지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서비스를 완성해 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회고할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정리했던 건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도구보다 방향성이 먼저라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툴을 써야 하나, 뭘 연결시켜야 되나 막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하지만 하면 할수록 느끼는 부분이 내가 뭘 만들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GPT나 커서는 자동 개발기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바이브 코딩을 해야지 한다고 하면 AI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이디어만 딱 던지면 그걸 다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바이브 코딩을 해볼수록 느끼는 게 제가 원하는 바를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질문을 해주고 정의를 해주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능력들,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바이브 코딩을 할 때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발자도 아니었던 제가 GPT랑 커서를 활용해서 진짜 나만의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어쩌면 조금 어설플 수도 있지만 기획부터 설계 그리고 제 배포 직전까지 혼자 해냈다는 게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도 나도 뭔가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뭔가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AI 실전 프로젝트들로 기획하고 실행하고 만들어가는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걸 보면서 나도 한번 내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습형 웨비나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코딩 경험이 없는 사람도 AI로 1시간 만에 앱 개발하기라는 주제고요. GPT와 바이브 코딩 툴을 활용해서 당근마켓 같은 느낌의 중고거래 앱을 직접 만들어보는 실전 세션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 또 분명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실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연락 주시면 또 이제 신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아래 더 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